안녕하세요.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. 오늘은 진짜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저랑 같이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에 공동 저자이기도 하시고 저랑 학교폭력 관련해서 오랫동안 소통해온 두 분을 모셨는데요. 직접 소개해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김영미 변호사님 채널에 오늘 출연하게 된 뉴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의 김승혜라고 합니다.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뉴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희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뉴스메이터 아니에요? 뉴스메이트. 예. 뭐 청소년의 친구? 맞아요. 예. 뉴스 청소년 메이트, 친구, 조력자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했고요. 저희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뭐 학대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위기나 문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, 그래서 그것들을 예방하고 또 혹시 그런 문제를 겪었을 때 잘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. 제가 맨날 아이 키우면서 힘든 거 있으면 두 분한테 맨날 이야기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. 네.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. 네. 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청해단에서 처음 만났잖아요. 그때는 사실 법이 없었을 때부터 저는 근무를 했으니까 그 2004년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. 그 서명운동 이제 할 때. 또 여가부나 교육부의 시범사업 같은 게 좀 많을 때요. 그러니까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이런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직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으로 막 운영을 했었죠. 그래서 막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사업 이런 것들 담당했었습니다. 학교폭력이 이제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게 2012년에 이제 대구 중학생 극단 선택하면서부터였잖아요. 그러면 그 전에도 학교폭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? 일단은 그 2004년도 법이 만들어지면서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도움도 요청해보세요 라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. 일단은 법을 알고 있는 곳이 없었고 학교도 그렇고 뭐 학부모도 그렇고, 그래서 그때는 이제 NGO 단체이기 때문에 NGO 단체의 차원에서 지원을 했죠. 뭐 위기 상황에 대해서 상담이 오면 직접 나가서 만나고 또 필요한 어떤 상담이나 지원들 해드리고,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제도와 절차로서 이제 하게 된 건 비로소 2012년부터 진행을 했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영 팀은 이제 그때 위기 출동을 많이 나가셨어요. 그때 주로 어떤 출동 많이 나가셨어요? 저도 2009년부터 이제 학교폭력 활동 시작했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그 교육청도 다니고 좀 안타깝지만 장례식장도 좀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자살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자살 사망 사건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도 전화하고요. 뭐 지역에는 경찰에도 전화해서 이제 유가족 대상 지원을 하고 싶다. 어떻게 하면 좀 조력할 수 있을지 좀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현장으로 많이 출동해서 정말 많이 힘든 유가족들도 만나 뵙고, 또 다행히도 하늘나라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찾아가서 만나서 어떤 도움 필요한지 누가 좀 어떻게 함께 해주면 그래도 좀 더 위로가 될 것 같은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극단적인 걸 선택할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? 제가 이제 그동안 만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되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친구가 없는 거?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마음을 나누거나 의지하거나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학교라는 공간에 없네 라는 게 느껴지면 아이들은 외로움을 느끼고, 그럼 집에서라도 좀 든든한 누군가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집에서도 나를 충분히 위로해주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대상자가 없네,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잘 모르네 라고 하면 극단적인 외로움으로 힘든 선택을 하게 되거나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가정 내에서 되게 불화를 겪어서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 겉도는 아이들도 많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개입하시고 계실까요? 이게 이제 시대나 사회가 바뀌면서 우리가 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가정불화도 있고요. 또 이 부모의 어떤 양육 스타일로 인한 가정불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
그래서 뭐 아동학대, 이제 부모가 어쨌든 아이를 어떤 폭력이든 학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담이든 또 그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일도 저희도 하고 네. 또 변호사님께도 저희가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요. 네, 법적으로 맞아요. 같이 해결하거나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문 법률가한테 물어보면서 저희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게끔 이렇게 상담이나 코칭으로 돕고,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하고는 사건,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돕는데, 이제 이런 게 아닌 이제 어떤 한 사례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너무너무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제 중학교 여학생인데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 아무런 위기 징후 같은 게 없었어요. 그냥 갑자기. 부모님은 항상 지금 너는 공부만 하면 돼. 근데 아이가 버텨낼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이라고 느낀 거죠. 이거를 우리가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정서학된 거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네, 근데 굳이 뭐 하면. 그쵸. 근데 많은 따지면. 부모님들이 정서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 건 그 심정은 제가 알아요. 얘가 이 학생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. 지금 이 타이밍에 그래도 할 걸 해놔야 본인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, 이제 각 아이들이 가진 그릇이라든지 타이밍이 다른데 내 자녀의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막 압박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, 다행히 이 아이는 사망하지 않고 이제 미수를 그쳤습니다. 정말 다행이잖아요. 아까운 생명이 떠날 수도 있는 건데, 그 이유가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의 상황이나 심리정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에서 이 가정 안의 문제로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, 또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좀 가주는 게 중요한데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말해요.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이고 부모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뭐 학대나 폭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말 내 자녀를 잘 알고 아이의 속도를 맞춰주는가,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, 그런 고민을 하실 때 또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역할로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. 그렇군요. 유스메이트에서 정말 청소년 전반적인 문제를 다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든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